안녕하세요. 패톨릭TV의 베타입니다. 오늘은 중성화 수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수컷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중성화 수술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언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중성화 수술이 뭘까요? 수컷의 경우는 고환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암컷의 경우는 난소와 자궁을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남자의 경우 고환을 왜 제거하느냐, 사람은 제거하지 않는데 왜 개는 제거를 하느냐, 그런 이유에 대해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학적 이유, 두 번째는 의학적 이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옆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볼게요.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제거가 된 난소와 자궁의 사진입니다. Y자로 보이는 게 자궁이고요. 그 각 Y자에 붙어 있는 동그란 것들이 난소랑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그림은 이제 고환이죠. 고환을 이제 포셉으로 찝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행동학적 이유를 보겠습니다. 행동적 이유로는 첫 번째, 공격적 행동이 감소한다, 이런 건데요. 그 남성 호르몬 대표적인 것이 테스토스테론이죠. 이것은 이제 고환에서 생성이 되는데요. 이것이 다른 수컷개나 사람에 대해 공격적 성향을 나타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고환을 제거함으로써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 이것이 공격적 성향을 감소시킨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수컷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수술 전보다는 좋아진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성적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암컷이 발정기가 되면, 즉 생리를 하면 이 성적 페로몬을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공기를 타고 수킬로미터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킬로미터 일대의 그 모든 수컷개들의 마음이 흔들흔들하게 되죠. 이 암컷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냄새를 맡은 수컷은 그 암컷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 보통 집에 갇혀 있으니까 집에서 못 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수컷은 나가고 싶어서 이제 미쳐버리는 거고, 그 이제 마당에서 키우거나 이제 뭐 그 끈으로 안 먹고 방목으로 키우는 그런 수컷들은 문만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문만 열리면 이제 튀어나가서 암컷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문 열리면 나가죠. 암컷 만나러 나갑니다. 이제 집을 나가게 되는데, 이 집 떠나면은 개고생이란 말도 있는데 진짜 이 개가 그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유기견이 되겠죠. 집을 못 찾는 애들은 이제 유기견이 돼서 그 일대를 떠돌아다니겠죠. 암컷 만나려고 나갔다가 이 인생이 아니라 이제 강아지의 인생을 망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집에 있는 애들도 계속 그 암컷 그 페로몬 냄새를 맡아서 집중을 못해요. 밥도 안 먹고 집중 못하고 방황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고환을 제거를 함으로써 그런 성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네, 이런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아래 사진은 이제 공격적 행동을 나타내는 개 사진이고, 위에 사진은 이 성적 어떤 충동을 참지 못해서 고양이한테 비벼대는 그런 이제 요크셔테리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의학적 이유를 알아볼 텐데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 이유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환이 의학적 장점에서 이제 고환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질병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예를 들어 보면 고환이 없기 때문에 고환에 생기는 암 발생률이 없는 거죠.
고환이 없으니까 고환암도 없습니다. 그 사진의 맨 위에 왼쪽 사진이 이제 고환암 사진인데요. 되게 부풀어 있죠, 고환이. 그쪽은 이제 고환암 사진인데 고환 자체를 떼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고환암 발생이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서 어떠한 질병이 감소하느냐. 일단 그 허니아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말로 탈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항문 주위에 탈장이 생긴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그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항문 주위의 근육을 약화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는 들었는데 중성화 수술을 안 한 그런 수컷들의 경우 그 항문 주위의 근육이 느슨해지거나 약해져서 그 복강 내에 있어야 하는, 이제 뱃속에 있어야 하는 대장, 장이죠. 소장 말고 대장, 그리고 방광, 오줌보, 그리고 전립선, 이런 것들이 그 항문 주위 근육을 뚫고 돌출되어 나오게 되어서 어느 순간 보면은 항문 주위가 불룩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그 위쪽의 두 번째 사진이 항문 주위가 매우 불룩하죠. 이게 이제 그 항문 주위 근육을 뚫고 그 뱃속에 있는 뭐 오줌보라든가 대장 이런 것들이 이제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저번에 그 저희 병원에도 11살짜리인데 중성화가 안 되어 있는 남자애가 항문 주위가 불룩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걔는 이제 방광이 튀어나와 있던 그런 애였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그 배변과 배뇨, 그러니까 똥 싸는 것과 오줌 싸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털이 길거나 해가지고 주인분이 이게 튀어나온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고 몰라서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튀어나온 장기들이 손상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혈액 공급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장기가 괴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하게 되면 사망까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항문 주위에 종양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발생할 확률도 낮아지게 되죠. 그 사진 맨 아래 사진이 이제 항문 주위 종양 사진입니다. 이렇게 항문 주위의 탈장, 항문 주위의 종양,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도 많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립선 관련 질병도 많이 줄어들겠죠. 전립선에 암이 생긴다든가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 뭐 이런 것이 모두 테스토스테론의 영향 때문에 생기는 건데,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의 발생 확률이 많이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학적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이 중성화 수술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국의 경우 보통 5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보통 이 접종을 하고 5차 접종이 끝날 때 좀 많이 하게 되겠죠? 아니면 좀 빠르게 되면 5차 접종 하기 전에 뭐 4차 끝나고 나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접종 시기 전후로 해서 한 4, 5개월 때 하는 것 같고, 미국은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그 6주에서 14주 사이, 즉 한 달 반에서부터 3달 반 이 정도의 수술을 하는 애들도 있다고 해요. 이제 어릴수록 좋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어서 그때 이제 마취 좀 조심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성장률이나 골격 성장에 이상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대형견의 경우, 특히 이제 로트와일러라는 개가 있습니다. 로트와일러라는 개는 너무 어릴 때 중성화를 하게 되면, 이제 너무 어릴 때라고 하는 것은 1년 이하 때 중성화를 하게 되면 고륙종이라고 해서요, 그 뼈에 암이 생기는 건데, 뼈 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너무 어릴 때 중성화를 한다는 얘기는 성 호르몬이 몸에 많이 없을 때 중성화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측으로는 성호르몬이 뼈의 암 생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어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뼈의 암 발생 확률에서 수컷이 암컷보다 뼈 암 발생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수컷이나 암컷이 중성화 수술을 아예 안 한 애들보다 뼈에 암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대형견들은 1년이 지나서, 한 살이 지나서 중성화를 하는 것이 뼈의 암 발생 확률을 줄인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수술 방법인데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충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피부를 절개를 하고 고환을 꺼내죠. 그리고 혈관과 정관, 그러니까 혈관이 핏줄이죠. 그리고 정관은 이제 정액이 나가는 그런 관, 그거를 이제 묶습니다. 그리고 고환을 잘라내고, 그다음에 이제 고환을 꺼낸 부위를 다시 꿰매주면 그럼 끝이 되는데요. 옆에 사진을 보시면 위에 사진은 수술 전 사진, 그리고 아래 사진은 수술 후 사진입니다. 고환이 없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보면은 일단 그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 사람 참 잔인하네. 너 같으면 저 수술 받을 것 같아? 너는 왜 저런 수술 안 받으면서 걔는 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와 함께, 이제 그냥 얘네들이 자연 속에 살면은 상관없는데, 우리의 환경에서 같이 들어와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병 없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에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생길 수 있는 병의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수술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자 암컷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유튜브에 있는 중성화 수술 동영상을 첨부를 시켜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패톨릭TV의 베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